미래에 저당 잡힌 삶을 살고 있습니다. 가정을 꾸린다라는 제 삶이 거기에 다 끼워 맞춰지다 보니까 집도 마련해야 되고 차도 큰 차를 여자친구가 없는데 결혼하면 또 아기를 갖고 싶은데 그럼 또 막 아기 옷 사놓고 막 일을 하다 보면 김창옥 TV 이거 시작했으니까 발전하고 더 뭔가를 하고 우리가 그런 식으로 계속 삶을 접근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저는 미래에 저당 잡힌 삶을 살고 있습니다. 20대에는 취업, 30대 초반부터 중반을 바라보는 지금까지는 결혼을 위한 삶을 살고 있다고 느껴집니다. 현재는 여자친구 없습니다. 언젠가 할지 모르는 결혼 때문에 삶의 현재를 즐기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자친구 없는데요? 오늘 여기 오는 길에 날씨가 참 좋던데 뭔가 쓸쓸하기도 하더라고요. 현재를 만족하며 살고 싶습니다. 고견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남성분 선생님 몇 살 되신 거예요? 34살입니다. 34살. 네. 오늘 누구랑 오셨어요? 혼자 왔습니다. 지금 그러면은 여자친구가 아직? 있고 싶었는데 없습니다. 예. 그래요. 없어진 지는 얼마 됐어요, 여자친구가? 좀 오래됐어요. 한 3년? 2년, 3년? 3년. 되게 우리 남성분 호감적인 외모랑 느낌이신 것 같은데. 아닙니다. 가리고 있어서. 그러면 눈을 가리고 밑으로 한번 내려봐봐요. 올려봐봐요. 밑에도 보게. 20대에는 막 취업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막 했던 거죠? 예, 그래서 뭔가 일자리를 얻기 위해 공부를 해나가는 그런 것들을 되게 생각을 많이 하고 항상 제가 공부를 해야 되는 입장이니까 뭐 어느 정도의 돈은 미리 벌고 시작을 해야겠다 뭐 이런 것 때문에 항상 뭔가 아끼고 예, 되게 그런 부분을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요. 근데 보통 부모님들이 이렇게 도와주시는 경우도 많이 있잖아요. 그거는 조금 도움받을 수 있는 상황은 안 됐던 거죠? 경제적 부분에서는 좀 독립적인 성향이라 그냥 저 혼자서 해보고 싶은 마음이 컸었고. 부모님이 조금 그래도 도와주실 수 있는 상황인데 엄마 나 괜찮아요. 아버지 괜찮아요. 제가 알아서 해야 될 거예요. 제가 하겠습니다. 이렇게 한 거네요? 네. 그러면 원하는 직장이나 원하는 취업을 했어요? 어때요? 그렇게 막 노력해서. 취업했고 그래서 안정적으로 이제 거의 저도 한 7, 8년 정도 일을 한 상태인데 미래에 이제 할 결혼을 이제 또 이제 목표를 잡았으니까 이제 뭔가 뭐 집도 마련해야 되고 차도 사실 최근에 이제 계약을 했는데 그냥 작은 차 사도 되거든요. 근데 이제 막 4인 가족의 그 모습이 담긴 큰 차를 여자친구가 없는데 여자친구가 없는데 4인 가족의 그 느낌을 고려해가지고 조금 큰 차로 샀어요? 제가 작은 차를 사고 싶어도 이제 막 주변에서 다 그런 말을 하니까 이게 운명이다. 운명까지 갔어요 그게? 근데 이제 제 수준에서 좀 벗어나니까 좀 그래요? 힘들더라고요. 뭐 하셨어요 계약? 아니 그 차 종을 얘기하면 여자친구가 생길 수도 있거든요 지금 상황이라는 게 그래요. 뭐 그 정도는 아니고 그냥 소렌토 소렌토 신형? 소땡토. 왜 여자친구가 없는지 알겠어요 지금. 소땡토에서 좋은 친구고 견실한데 좀 소땡토는 좀 그런데 그래 좋아 그것도 4인 가족 생각하면서 이제 결혼도 생각하고 아이 낳는 것도 생각하니까 조금 좀 안전하고 튼튼한 차로 4인용으로 가자. 짐도 넉넉하게 싣고 이렇게 된 거죠? 네, 맞습니다. 근데 언제부터 이렇게 미래를 준비하고 또 미래를 준비하고 이런 건 언제부터 좀 시작된 것 같아요? 학생 때? 아니면은 취업 준비하면서부터요? 저 같은 경우는 그게 30대가 그러니까 취업을 한 이후부터가 되게 심해졌던 것 같아요. 취업하고 가정을 꾸린다라는 그 큰 목표를 먼저 잡고 어찌 보면 제 삶이 거기에 다 끼워 맞춰지다 보니까 뭔가 직업적으로나 뭐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들이나 막 이런 거에 만족할 줄 알아야 되는데 뭔가 더 크고 더 많고
그리고 타인과 자꾸 비교를 비교하게 되고. 하면서 그런 삶을 살게 되더라고요. 솔직히 이제 일을 하다 보면 여러분도 저도 막 이런 마음을 먹잖아요. 아, 김창욱 TV 이거 시작했으니까 이게 뭐 더 발전하고 더 뭔가를 하고 막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거든요. 근데 그러다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좋게 말하면 비전인데 다르게 말하면 어느 날 익숙해져 가지고 고맙지가 않은 거예요. 오늘 이 모임이. 그리고 내가 몸이 힘드니까 힘든데 또 이거 또 해야 되는구나. 그러다가 또 저쪽에 가서 죄책감을 느껴요. 사람들이 여기까지 와주셨는데 나는 있다고 생각을 하는구나. 그러니까 이제 나 스스로에 대한 죄책감, 자책감. 네가 고맙게 감사하게 생각을 해야지. 이제는 익숙해져가지고 고맙지도 않고 감사하지도 않고. 너 그따구로 생각하면 돼? 이렇게 자기 스스로를 자학하고 또 하나는 너무 힘들다. 너무 다리가 아프다. 너무 기가 빠진다. 그러면서 난 할 자격이 없는 것 같은데 그만할까? 그러니까 막 이게 그 갱년기의 특징인 것 같은데 막 정신이 왔다 갔다 해요. 왔다 갔다. 그 엄마들 그런 사람 있어요. 딸들한테. 엄마 친구처럼 생각해. 엄마는 친구 같은 엄마를 남기를 원하는 거야. 알지? 우리 딸? 그러다가 일주일 있다가 엄마가 네 친구야? 너 엄마한테 말버릇이 왜 그래? 새끼가 아주 그냥 엄마한테. 그러다가 또 제 강연 듣고 Are you okay? 그러니까 그게 막 제가 그렇게 돼요. 막 정신이 막 이쪽으로 갔다가 이쪽으로 갔다가 막 이쪽으로 갔다가 막. 네. 근데 여러분들하고 그 어떤 그 얘기의 느낌이 딱 통할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때 이제 다시 이게 참 고마운 건데 사람들과 이렇게 같이 웃을 수 있는 거, 어떤 얘기를 할 수 있는 거. 해결책은 뭐 어떻게 갑자기 해결책이 나겠어요. 그냥 우리는 그냥 인간 대 인간으로 우리가 같이 이런 시간을 보낼 수 있다는 게 이게 참 고맙고 이게 내 삶의 본질이고 내가 앞으로 무엇을 하더라도 이 중심을 잃어버리면 안 되겠구나. 저는 우리 남성분이 이런 삶에 되게 중요한 이슈를 우리가 같이 이렇게 서로 얘기한다는 게 참 좋은 것 같아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무언가 새로운 걸 원할 때가 있어요. 당연히 필요해요. 여자친구도 필요하고 결혼도 하고 싶고 집도 뭔가 그 여자친구가 조금 자기야 그럼 오빠는 뭐 집 있어? 라고 할 때 내 자가는 아니지만 그래도 내가 전세로 부모님 좀 도와주셔서 나 전세로 뭐 이 정도 집은 있어. 그런 것도 얘기하고 싶고 그리고 나 차도 뭐 외제차는 아니지만 나 쏘땡 또 나 있어. 근데 그러면 이제 결혼하면 또 뭐가 생길까요? 아기를 갖고 싶은데 그럼 또 막 아기 옷 사놓고 막 그리고 또 애가 태어났는데 또 이게 막 기르는 게 너무 힘들어. 그러면 계속 인생은 문제. 하나의 문을 열고 들어갔더니 10개의 문이 또 기다리고.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식으로 계속 삶을 접근하면 사장만 되면 좋겠다. 이번 프로젝트만 끝나면 좋겠다. 내가 이번에 이거가 있는데 그것만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그러면 그거 이루어졌는데 뭐가 또 생겨요. 일도 생겨, 문제도 생겨, 뭐도 생겨, 막 계속 생겨. 요양원 들어가야 되는데 또 요양원 또 마음에 안 들고 또. 그러니까 계속 문제 해결하다가 뒤져버려.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시뮬레이션을 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잖아요. 그럼 나는 평생 계속 이렇게 살 건가? 이렇게 살아야 되나?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거지? 인생이 그렇게 길지 않은데. 그리고 이제 나이가 30, 40 넘으면 이제 더 지친단 말이에요. 진짜 급격히 지쳐요. 지금 근육에 돈 써야 돼요. 근육. 몸매를 위해서 운동하는 거는 진짜 그거는 1차적인 거. 이게 체력이 있어야 돼. 체력이 있어야 인생을 긍정적으로 보는 거거든요. 체력이 있어가지고 뭐 노동일 하려고 체력 있는 게 아니라 체력이 있어야 우리 앞에 닥친 현안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갖고 간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일단 1번 이렇게 소개하고 싶어요. 역시 운동을 해야 된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러니까 내가 뭔가 원하는 게 우리가 있을 수 있어요. 내년이 되면 우리는 뭔가 세외 계획을 세워요. 난 올해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 나 이커머스, 나 다른 사업 할 건데 나 뭐 이거 했으면 좋겠어. 우리는 뭐가 막 있어요. 그때 우리가 제일 먼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저는 이 단어로 말할게요.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이거는 종교적 문구가 아닙니다. 이미 우리가 이때까지 해서 삶으로부터 받은 게 있을 거예요. 그걸 한번 세하려 보는 거예요. 열심히 또 노력하고 주변에서 도와줘서 내가 또 이런 직장을 들어왔네. 그때는 되게 그 직장 들어갈 수 있으면 되게 좋겠다고 생각을 한 직장일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면접 볼 때 합격하면 어떡할 거예요? 그럼 막 회사에 기둥이 되겠습니다. 막 5년 지나면 기둥을 부셔버리고 싶습니다. 이 새끼들 또라이들 너무 많습니다. 팀장 또라이 새끼, 고객사 또라이가 너무 많습니다. 그러니까 받은 복을 세하려 보고 새로 받고 싶은 걸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가진 거에 자족하라는 말이 아니라 받은 것을 세어보고 내가 새로 얻고 싶은 걸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그러면 되게 좋은 균형점이 잡히기 시작할 거예요. 이제 결혼을 꿈꾸려고 할 때 좋은 거잖아요. 결혼하고 뭐 가족끼리 그런 모임도 좋아. 그러면 이때까지 여기가 내가 받은 게 뭐가 있나를 세어보자는 거죠. 그리고 생각하자 이거죠. 이거는 완전히 인생 꿀팁이 될 거예요.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오늘 집에 가서 마스크 밖에다가 매직으로 기념으로 써요.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그리고 새로 받고 싶은 걸 생각해라. 세상에 당연한 것은 없다. 왜냐하면 계속 새로 받고 새로운 것만 얻으려고 하면 그 새 것이 이미 내가 받은 것이 되어서 익숙해지면 인간은 여기에서 더 이상 이 삶을 씹지 않고 그 다음 삶으로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면 뱀하고 악어처럼 사는 거예요. 뱀하고 악어는 음식을 씹지 않거든요. 뱀은 통째로 삼켜버리고 악어는 크면 몇 번 찢어서 아니면 통째로 그냥 삶을 삼켜버리는 거예요. 삶은 좀 씹어야 되거든요. 누군가는 그걸 묵상이라고 하고, 종교계에서는 소가 이제 되새김질 하듯이, 아 그래 내가 여기까지 어떻게 왔지? 누가 고마운 걸 해줬지? 나는 얼마나 애썼지? 그것을 씹으면서 새로 원하는 걸 생각하자는 거예요. 그리고 꼭 또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삶은 오직 지금 여기에만 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 남성분이 지금 직장 내가 원하는 곳에 잘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이제 결혼을 생각해. 결혼은 지금이에요? 나중이에요? 나중이죠? 나중 거기죠? 근데 나중 거기로 남성분이 결혼해서 갔어요. 그러면 그 나중 거기는 다시 뭐가 돼요? 지금? 다시 설명할게요. 진짜 너무 대성학원 같다 진짜. 자, 여기는 시간과 공간으로 봤을 때 지금 여기죠. 장소는 지금, 여기예요. 시간대로는 지금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제 금방 이거 끝나요. 그러면 이 콘서트 끝나고 여러분이 어디 식당에 가서 식사를 해요. 그러면 거기는 지금 여기에서 봤을 때 나중 거기예요. 근데 우리가 그 식당에 가면 그 식당은 다시 뭐가 돼요? 지금? 그러니까 세상은 오직 지금 여기밖에 없어요. 근데 우리가 무언가에 속는 거예요. 희망이라는 이름으로. 자꾸 삶을 토스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인간의 몸은 이 원자와 전자의 회전, 양자역학에 보면 정확하게 나오는데, 그걸 쉽게 말하면 습관이에요. 자전과 공전 궤도가 있어요. 이걸 되게 쉽게 말하면 습관이거든요. 그리고 우리는 그 습관대로 살 때 편안함을 느껴요. 근데 이건 정확하게 말하면 편안함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지만, 이거는 익숙함 그리고 또는 길들여짐이라고도 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했던 방식, 그러니까 내가 삶을 도는 그 방식대로만 돌아야 우리는 여기서 안정감을 느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지금 사는 삶을 자꾸 토스하는 방식으로 우리가 살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그때 가면 또 삶을 또 토스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삶이 씹는 맛이 없어. 그냥 삶을 삼켜버리는 거예요, 통째로. 그러니 조금씩, 근데 그거를 전에 살아온 삶을 갑자기 터부시하면 안 돼요. 이거를 고치려면 일단 그 삶을 인정해줘야 돼요. 그렇게 살아온 삶을. 그리고 조금씩만 바꾸는 거예요. 한 5%만. 지금 여기를 살아보는 거예요. 그 지금 여기를 사는 거를 지금 한번 이걸로 간단하게 보여드릴게요. 자, 이걸 차라고 생각할게요. 커피나 녹차가 될 수 있어요. 그럼 커피를 마실 때는 어떻게 하면 좋으냐면 커피만 마시면 돼요. 자, 봐보세요. 이렇게 하면 이게 만약에 커피면 커피는 이건 물이기 때문에 지금 그게 없는데 커피는 이렇게 여러분 마셔보면 알지만 쑥 들어가면 향이 호흡으로 함께 해서 쑥 이렇게 올라와요. 그때 그거를 그냥 만나고 있으면 돼요. 그게 향이든 혀의 느낌이든 요게 지금 여기에서 삶을 좀 온전하게 살아가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보통 커피를 마시면서 어떻게 해요? 미친놈. 뒤져라, 씨. 커피를 마시면서 커피를 마시지 않아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커피를 마신 게 아니에요. 커피를 통해 뭘 마신 거예요? 생각을 마신 거예요. 커피를 마시면서 고민을 했으면 우리는 커피를 마신 게 아니에요. 커피를 만난 게 아니에요. 우리는 뭐를 마신 거예요? 고민을 마신 거예요. 뭘 통해서요? 커피를 통해서. 근데 우리는 대부분 이렇게 습관화된 게 꽤 많아요. 커피를 마실 때는 커피만 마셔보고, 산책을 할 때는 뭐만 해보면 좋아요? 산책을 할 때는 걷기만 해보면 좋거든요. 근데 우리는 자꾸 뭘 한다고요, 이렇게. 아니면 계속 생각을 하거나, 아니면 전화를 하거나, 아니면 핸드폰 보다가 전봇대에 쳐박거나. 그러니까 우리는 한 번에 하나를 하는 경우가 점점 없어져 가요. 몸은 여기 있지만 계속 생각은 어디로 토스하고 있어요. 그리고 되게 우리가 똑똑하고 시간을 아낀다고 생각하나 봐요. 그리고 어디하고 계속 접속되려고 해요. 그리고 그렇지 않으면 되게 불안해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고요한 시간이 오는 것을 되게 불편해해요. 그러니까 누가 떠들어야 편안해. 그 유튜브를 틀어놓든, 아니면 텔레비를 틀어놓든, 음악을 틀어놓든. 그러니까 고요함이 되게 불안하거든요. 요런 거 나중에 이거 훈련하는 프로그램이 조금 있는데 언젠가 그런 기회가 되면 제가 요런 강연회 말고 같이 그런 프로그램을 해볼게요. 여러분 돈 있어요? 없어요? 있어? 그걸 꼭 한번 소개해주고 싶더라고요. 왜냐하면 제가 그게 너무 심해서 30대 초반에 몸은 여기 있는데 자꾸 정신이 어디 가 있네. 근데 제 경우는 그게 왜 그랬냐면 어려서 지금 여기가 아버지가 막 분란을 일으키면서 너무 힘드니까 빨리 내가 살 수 있고 숨 쉴 수 있는 그 시간과 공간으로 가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습관이 붙어버렸어요. 그러니까 더 나은 환경으로 가고 싶은 거야. 지금 여기가 너무 힘드니까 이쪽 땅이, 이 시간과 이 공간이. 근데 그렇게 해서 노력해서 더 나은 공간으로 왔는데 그럼 여기서 이렇게 엉덩이 붙이고 살지를 못하고 여기보다 또 더 괜찮은 곳, 여기보다 더 안전하고 괜찮은 곳으로 또 가려고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또 계속 그렇게 토스 되더라고요. 그러다가 나중에 여러분 어느 정도 여러분의 삶에 무언가를 이루잖아요. 그럼 어떤 불안함이 찾아오는 줄 아세요? 죽을 수 있는데? 언제 죽을지 모르는데? 그럼 내가 이때까지 노력한 건 뭐야? 나는 계속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이러다가 죽는 거야? 너무 억울해. 그러니까 우리 남성분이 되게 심플한 질문을 했지만 사실 되게 심오한 질문을 하신 거거든요. 삶을 어떻게 바라봐야 되겠고 관계 맺어야 좋겠냐. 한 번에 이야기될 얘기는 아니지만 그래서 1번 그 훈련을 해보라고 하고 싶어요. 커피 좋아하세요?
녹차 좋아하세요? 뭐 좋아해요? 맛있는 커피 좋아합니다. 아, 그래요? 커피를 마실 때는 커피만 마셔라. 그걸 한번 훈련해 보는 거예요. 그럼 이제 알게 될 거예요. 내가 자꾸 다른 걸 생각하네. 그리고 커피를 마실 때는 커피만 마시다 보면 호흡이 이렇게 좀 떨어져요. 그러면서 나타나는 좋은 현상이 있을 거예요. 근데 이거 사실 되게 심오한 얘기거든요. 방금 저희가 한 얘기들. 에? 시간에 대한 이야기, 삶에 대한 이야기, 사는 방식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매우 매우 중요한 이야기인데, 저는 어쩌면 이런 이야기가 우리가 사람으로 태어나서 들어보고 질문해보고 서로 대화해봐야 할 삶의 본질의 문제라고 생각해요. 근데 우리는 너무, 제가 보기에는 대학으로 치면 전공 필수를 안 하고 교양 선택을 하다가 대학을 마치는 것 같아요. 자기 삶의 전공이, 인생의 전공이라는 게 있는데 그거에는 별로 관심을 안 갖는 거예요. 그리고는 교양 정도, 교양 선택 정도 되는 거에 너무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쓰다가 삶이라는 그 자기 시간이 끝나버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얘기를 우리가 어린 나이에서부터 서로 대화하고 각자의 의견을 들어보고 그러면은 참 좋은 것 같아요. 사람들이 자기 안에 있는 이야기를 누군가에게 말할 수 있고 이것을 웃으면서 서로 이야기하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건 괜찮은 시간을 함께 서로 이야기하면서 보내는 것 같습니다. 한 번에 구원자가 나타나서 우리의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할 수는 없지만 솔직하게 어느 정도는 이야기하고 함께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는 것은 상당히 괜찮은 것 같습니다.